이렇게 자원봉사자 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한 12년 전에 여기 잠시 또 우리 윤홍기 원장님 호스피스에 대한 마인드가 전라북도에서 최고이시지요. 의사 선생님으로서 저도 이제 예수병원에서 호스피스 간호사로 10년 제가 이제 간호사로 또 일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윤홍기 원장님의 그 마인드를 제가 좀 옆에서 배우면서 도와드리고자 한 12년 전에 잠시 1년 조금 못 이렇게 근무하다가 또 한인장신대학교 거기에 가서 이제 간호학과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의 간호학과는 거의 없어요.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특히 통화 측에는 없는데, 이제 설립자가 서석평 엘리자베스 쇼핑이라고 여자 간호사예요. 미국에서 오신 일제시대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간호사를 양성하면서 하고 한일 장신대를 설립을 했어요. 이분이 간호사인데 일제시대 간호학교를 세우고 싶었는데 지원이 안 됐어. 미국에서. 왜? 세브란스에 지원을 이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학도 공부하시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 선교사로 왔지만 신학교를 세운 게 한일장신대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한일장신대학교가 신학교이지만 간호학과가 설립이 되게 돼서 이제 제가 가서 지금 한 12년 됐는데, 저는 이제 금년 2월 아까 소개하신 대로 28일부로 이제 정년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와야 할 곳은 어디겠어요? 엠마오 사랑병원. 네. 그래서 이제 원장님의 마인드 비전을 저도 이제 같이 잘 도와드리고 이제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이제 한일장신대학교에서 12년째 이렇게 일을 했지만 그 간호 학생들에게 아주 그냥 특별한 그래서 학교의 특성화는 호스피스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그 마인드를 모든 간호학과 학생들이 가지고 있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이것까지 해서 그야말로 전인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호스피스를 과목으로 전공 과목, 그리고 또 4학년은 또 영적 간호를 전공 필수 과목으로 하고, 영적 간호 실습은 4학년이 여기를 와요. 10년 동안 계속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다 지도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임상에 와서 교육을 하면서 제가 이제 주 마인드는 호스피스 완화 이 간호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일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맡은 것은 신체적 말기 환자의 신체적 돌봄이 되겠어요. 자, 이제 제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한 것은 호스피스 그 대상자들을 신체 심리적 그 부분에만 우리가 간호사들이 좀 머무를 수 있어서 영적인 사원을 제가 이제 대학원 석사 박사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는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3일 동안 호스피스 교육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신체적, 심리, 사회적, 이제 영적인 부분도 끝나겠죠? 네, 있어서 이 3일 동안은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제 호스피스 교육이 돼요. 제가 호스피스 간호사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병원에서 10년 하면서 저는 WHO의 호스피스 간호사 교육을 카톨릭 대학교에서 300시간을 또 했습니다. 300시간을 1년 동안 매주 토요일 그리고 실습도 하고 했는데, 우리는 20시간을 그걸 지금 함축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맛만 본다. 그래도 이제 굉장히 3일간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면 가정, 요즘 노인 환자들 얼마나 많아요. 노인, 장애우, 호스피스, 말기 모든 환자들을 이렇게 대할 때 아주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체적 돌봄 지금부터 시작이 이제 우리가 5분 늦었지만 12시 안에 끝나면 좋겠죠?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이 옆에를 올리세요. 옆에. 온으로 올리세요. 옆에 스위치.
이게 좀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의 목차는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날개 혼자, 날개 혼자랑 날개 혼자란 무엇인가 해서 자, 이제 우리 여기 엠마오 사랑병원에 있는 호스피스 환자. 네, 교재는 30쪽이라고 그러시네요. 40쪽? 네, 40쪽 보시면 되겠어요. 모든 병원에서 다 치료했어요. 했으나 어때요? 치료가? 이제는 치료가 좀 어렵다. 이거는 이제 의료진, 의사의 그 판단이, 진단이 이제 내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이제 가망, 회복이 된다 하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 하는 그런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진단은 누가 내려요? 의사가, 담당 의사, 주치의 이렇게 해서 전문의가 반드시 이것을 이제 진단을 내려서 이 대상자는 치료를 했는데도 뭐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해 분들 뭐예요?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정이 된 그런 대상자가 말기 환자가 되겠어요. 그러면 말기 환자들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겠지요. 뭐 하나에서 10가지, 20가지 어떤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30가지도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건 다 할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피부가 어때요? 건조하고 차갑고 감촉이 석석해지고 손과 팔과 다리가 뭐예요? 따뜻한 온기가 없죠. 왜 그럴까요? 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고무스름하게 적자색으로 이렇게 변하기도 하죠. 팔, 다리, 뭐 손, 끝은 혈압은 떨어지고 맥박은 좀 빠르면서도 불규칙적이고 이렇게 해서 아주 약하게 되고 갈수록이 어떤 수면 상태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주야 뭐 이거 구분할 수 없이 수면 상태가 많아지면서 몽롱하니 이제 구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나 장소나 시간 이게 이제 우리가 진압력 이 환자의 의식 수준을 평가할 때는 이제 3가지를 봐요. 누구인가, 제가 누구예요, 가족을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보고 또 지금이 뭐 봄, 여름, 아침인지 저녁인지 잘 모르고 여기가 어디인지 모른다. 그 3가지 대표적인 거 그것을 보고 이제 의식이 어느 정도 약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학습해야 할 것은 이제 여기서 간단히 요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은 신체적인 돌봄이에요. 그래서 신체적인 것은 일단 아까도 뭐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전 원장님께서 통증 얘기했어요. 통증, 그다음에 오심, 구토,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 식욕부진, 구강이 어때? 다르지요. 입으로 숨 쉬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호흡이 어렵고 그다음에 변비 하든지 또 때로는 어떤 약제에 의해서 소화기능이 안 되고 그래서 설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 상태는 소변을 제대로 자연적으로 보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배뇨 문제 생기고 또 뭐 잠이 제대로 오나요? 안 오지요. 이 생각, 전 생각, 근심, 걱정, 불안 그다음에 통증 모든 신체적인 증상들이 낮에보다는 언제가 더 심하겠어요? 밤이 힘들어. 네. 그래서 수면 장애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체액이 서로 이제 균형 상태 먹고 마시고 이게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막 몸이 팅팅 붓고 부종이 생기고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피부 욕창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또 상처가 생기고 체온이 조절이 잘 안 되죠. 체온 분기는 운동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밥 먹고 내가 산책 가고 옷 매무새 하고 머리 감고 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몇 가지예요? 12가지. 이 12가지를 제가 1시간 동안에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빠르게 정확하게 좀 안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 있겠지요. 정서적인 것은 이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불안하고 우울하고 근심, 두려움, 공포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인 파트. 그래서 이제 신체 증상 관리. 아까 통증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중복이 되고 또 이 다음 오후에는 또 통증 전문의가 또 오세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중복이 되는데 뭐 중복이 되는 것은 뭐 이렇게 피해갈 수도 있으나 이만큼 통증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기 때문에 통증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요. 저도 이제 신체적인 증상에서 1번을 뭐로 했어요? 통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통증의 이제 의미,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아까 시간에 했는데 왜 이걸 또 다룰까 하지 말고 이만큼 알기오 환자들이 통증으로 고통이 심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분명히 아시면 더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증이란 아프다 하는 것에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좀 말이 어렵죠? 객관적인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거야. 주관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환자가 지금 통증이 막 무지무지 죽을 것 같아. 그런데도 이러고 있으면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것 같지요? 의사 선생님들이 휴진 와가지고 환자가 그대로 그냥 잘 참고 속에서는 지금 죽겠는데 표현을 안 하면 통증이 별로 심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주관적인 것은 뭐냐? 환자가 내가 어느 정도 아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 표현하는 거.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그 감정, 느끼는 통증 정도를 말하는 것이 주관적인 증상이다. 객관적인 증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래서 이제 국제통증 연구 협회에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조직 손상에 연관된 대한 감각과 감정적 경험. 그래서 환자가 아프다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환자한테 표현을 하게끔 우리는 역할을 유도를 해줘야 돼요. 언제라도 아프면 뭐 하라? 말하라. 말씀하세요. 아까 약 주었는데 또 아파요. 좀 참으셔야지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언제라도 아프시면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꼭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와 가족이 아플 때는 어때요? 다 아프지요. 옆에 있는 가족들 어때요? 환자가 아프면 똑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통증을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자, 환자가 아프면 그 아픈 몸만 아프냐? 자, 경제적인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염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직장 일치요? 네, 우리 여기 지금 병동에도 보면 학교 선생님이 입원하셨어요. 영어 선생님, 여자분. 남자분도 뭐 아주 교수 뭐 이런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도 계세요. 직장 다 잃고 죽음에 대한 공포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사회 가족과의 관계도 제대로 유지가 안 되겠지요. 막 미국에서 오고 자녀들 왔다가 언제까지 여기 못 있지요. 일주일 있다가 길면 한 달 있다 다 아버지 어머니하고 작별하고 그냥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뭐 내부 장기 아픈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신체 기능 떨어지고 영적인 고통, 내가 마지막에 갈 때 나는 정말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고 염려되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무엇으로 되냐? 이게 고통이에요. 고통. 근데 이제 우리는 이 통증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지면 이 통증 정도가 더 어때요? 심해지는 거야. 더 심해지는 거, 아픈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자. 자, 통증 평가 지침 이제 이따 오후에도 나오겠지만 한번 읽어보게요. 아주 쉽고 그러나 중요하니까. 자, 시작. 통증과 관련된 환자의
아까 숫자고 했지요? 환자가. 그 다음에 아프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인정해주다. 아까도 아파서 약 들어갔는데 또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좀 한번 참아보세요. 이 참으라는 말같이 혹독한 말이 없어요. 대상자에 대해. 자, 그 다음에 환자의 심리 상태, 그 마음 상태라도 만약 아까 뭐 몰핀을 주고 무엇을 패치를 거기다 붙여주고 한들 환자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보살펴주지 않으면 어때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요. 네. 그 다음에 통증 조절을 위해 투여된 뭐 약물이 있으면 약물에 대한 효과도 어느 정도 반응이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원봉사자 교육이지만 이거는 꼭 의사 간호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도 옆에서 다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어요. 자, 통증 확인 조금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나 여기 제가 쉽게 이 표시를 했어. 위치하면 포지션이야. 양상하면 Q. P, Q, R, S, T는 아시지요? 다 저도 알아요. P, Q, R, S, T는. 그래서 뭐냐? T는 위치야, 위치. 통증이 있는 부위가 어딘가. 아프다 하면 일단 어느 쪽이 더 아픈가를 알아야 우리가 지지를 해 드리겠죠? 그 다음에 양상. 아까 원장님께서도 이거 말씀하셨어요. 뭐 꾹꾹 쑤신다든지, 예? 바늘로 꼭꼭 찌른다든지, 칼로 베이는 통증이다든지, 막 콩치듯이 막 이렇게 분열나고 막 견딜 수 없는 통증인지 이런 양상. 그다음에 완화윤, 악화윤 이게 이제 영어로 제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썼어요. 릴리전 어떻게 하면 좀 편해지는가? 자, 간암 환자는 간이 어디가 있어요? 오른쪽 상복부가 간이에요. 그러면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아프겠지요. 그러면 이쪽을 눌려줘야 되겠어요? 좀 세워줘야 되겠어요? 세워주면 반드시 누웠다가 왼쪽 자세를 해주고 또 여기에다가 여기 통증이 있으면 또 따뜻한 뭐 이렇게 스프를 해준다든지 환자가 막 번열이 나서 괴롭다 하면 좀 시원한 뭐 물수건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심해지고 어떻게 하면 약해지는가. 제일 중요한 거 통증의 강도 시비어리티. 아까 말씀하셨죠? 첫 시간에 하나도 통증이 없으면 0. 죽을 것 같은 통증이다. 그러면 10. 그럼 통증 그 사이 아픈 정도는 누가 말하라고 했지? 환자가. 그래서 환자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그 통증을 측정하는 거. 이거 하면 이거 의사 간호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아주 훌륭한 통증 확인 평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대도 봐야 되겠지. 언제 주로 통증이 심해지고 언제 조금 약해지는가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을 이렇게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데 이 숫자 아까 0, 1, 2, 3, 2, 4이면 약한 통증이겠지요. 경한 통증. 그 다음 중간 5, 6, 4, 5, 6, 7, 이 4이면 중간 정도. 중간 정도 통증. 7 이상 8, 9 이건 죽을 것 같은 통증. 그래서 심한 통증. 그래서 이제 이게 숫자로 하는 거예요. 숫자로. 뉴메릭 레이팅 스케일에서 NRS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숫자 아니고 이거는 이제 뭘로 하냐. 비주얼 그냥 눈으로 봐. 숫자 잘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대기 하나 잣대 하나 딱 놓고 통증이 하나도 없으면 이쪽이야. 통증이 약하면 여기 중간 심하면 이쪽이야. 그럼 누가 지적해요? 환자가 말하지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까 이제 NRS 그 숫자 척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가리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켜 주는 그런 바스라고 바스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에서 바스 뭐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 어린 아이들 같은 거 노인들 표현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해피한지 조금 찌그린지 이렇게 해서 막 정말 건드리기 어려운 그런 정도까지 8, 10까지 이렇게 갖다든지 이렇게 해서 얼굴 모양으로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겠죠?
네, 너무 쉬워요. 우리가 알고 나면. 그래서 이제 통증 조절은 어떻게 하냐? 되게 이제 약물요법을 하지요. 아까 배우셨죠? 네. 무슨 단계예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사다리 단계라고. 사다리 단계. 네. 그래서 이제 이따가 통증 오후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실 건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니까 사실 조금 뭐 쉬워요, 어려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쉽게 아마 강의 하실라 믿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하면은 좀 어려울게 설명을 해주셔도 아까 그거였지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통증이 심하니까 이거 1번은 뭐예요? 일반 마약이 아닌 일반 진통제, 보조제 그런 걸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통증이 아까처럼 심해진다, 조절이 잘 안 된다 하면은 몇 번으로 가야 돼요? 1번에서 2번으로 가야 돼요. 이때부터 이제 마약을 쓰는 거예요. 근데 마약을 처음부터 강하게 쓸까요? 아니죠. 약하게 써요. 그래서 이제 마약들도 종류가 있다. 이제 오후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뭐 10가지 이상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한 마약성에다가 또 일반 진통제에다가 섞기도 해. 아마 2가지, 3가지를 써요. 먹는 약도, 주사약도, 진통, 또 이렇게 보조제도 이렇게 쓰고. 그래도 조절이 또 안 된다. 아까 심한 통증으로 막 7, 8 이렇게 올라가면 또 어때요? 약을 좀 이제 해야 되겠죠. 단계야,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3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때는 그야말로 뭐예요? 강한 마약성. 그야말로 몰핀이 나오는 거예요. 더. 몰핀도 이제 뭐 10ml 주사다면 10ml, 20ml, 30ml 막 있는데 이게 정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몰핀, 옥스코드, 펜타닐 아까 패치 붙이는 거 이런 걸 써서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2가지, 3가지 그 이상 같이 쓰는데 사다리 단계적으로 쓴다. 3단계 사다리. 이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규칙이에요. 3단계가. 그럼 우리가 이제 진통제 사용할 때 뭐 양명 이런 것은 아직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가능한 한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주사가 좋겠어요? 구강으로 먹는 게 좋겠어요? 구강으로 섭취해야 내가 일상 활동도 하고 그렇지요. 주사에 매여 있으면 내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 가급적 시간을 정해서 아플 때만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먹어야 된다. 여기 보면 규칙적으로 병원에서 약을 규칙적으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주잖아요. 근데 내가 통증이 지금 조금 없으니까 심할 때 아껴서 먹어야 된다 하고 먹는 약 같은 것을 가정에 특히 있는 환자들 안 먹고 그러면 조절이 나중에 통증이 너무 아까 9, 10까지 올라가면 똑같은 약 먹으면 효과가 없지요. 너무 이게 정도가 심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고 아까 몇 단계? 10단계? 3단계. 근데 1단계부터 시작을 한다. 모두가 다 똑같이 그냥 일률적으로 다 똑같을까요? 다 틀리지요. 개별적으로 개인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통증은 아까 뭐예요? 뭐든지 말자, 참지 말자. 막 끝까지 참는다고 그 환자가 좋은 환자? 아니에요. 네, 좋은 환자.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렇게 도와드려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자. 효과가 있냐 없냐 판정은 누가 해요? 의사가 할 수 없는 거지요. 네, 환자가 지금 통증이 좀 그 약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하는 것을 환자가 말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 자, 몰핀 아까 쓴다고 그랬어요. 치료에 대부분 몰핀 많이 쓰면은 내가 빨리 죽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마약이기 때문에. 그러나 몰핀을 많이 써도 아까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 몇 단계? 단계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 통증에 맞게 조절을 하기 때문에 절대 이 마약 쓴다고 해서 내가 금방 죽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다 연구의 결과예요. 그래서 마약을 기쁨조 있지요? 이렇게 해서 마약을 남용하는 경우는 중독될 수 있겠죠. 그러나 말기 환자 통증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절대 중독이 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통증은 환자가 호소할 때 뭐예요? 아까 뭐 하자? 수도 없이 잘 수용해주고 경청하고, 아까 약 썼는데 지금도 그렇게 아프시군요.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거, 그것만이라도 환자가 위로가 되고 통증이 훨씬 극복하는 데 힘이 되겠지요. 아프다고 인정, 그대로 뭐 하자? 인정하자. 통증 부위를 아까 올려주고 지지, 따뜻하게 차갑게 그 대상자에 맞게 지지해주고 부드럽게 살살 이렇게 마사지 해놓은 거 아주 좋고, 환자가 어떤 말 표현 행동을 해도 항상 뭐예요? 신뢰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너무 이게 환자에게 필요하죠. 옆에 어떻게 있어주자? 함께 있어주자. 함께 같이 그냥 공감해주고 감정이입해주고 해주면 통증이 반으로 이게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통증을 무진장 길게 지금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약물요법이지만 비약물요법이 굉장히 많아요. 병원에서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신경을 통증 느끼지 못하도록 신경 블록을 한다든지 척수 거기에다 약물을 넣는다든지, 환자 TCA라고 우리 수술 받을 때 옆에다 통증 조절약 아마 이렇게 수술 받은 환자들 며칠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말기 환자분들도 그걸 해갖고 밤중에 너무 통증이 아까 약 들어갔는데도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여기 옆에 그림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TCA예요. 그래서 환자가 그냥 버튼만 이렇게 벨같이 딱 누르면 한 방울씩 찌지직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TCA, 사가 진통을 하는 진통법 이런 것들도 이제 있다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기타 이제 방사선이나 여러 가지 물리 치료, 냉열 치료, 마사지 이런 거 이제 통증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통증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거 심리적, 사회적 접근법 있겠지요. 그러죠? 네, 전환요법. 과거에 내가 살아올 때 좋았던 일, 기뻤던 일,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아내와 행복했던 일, 우리 가족이 정말 아름다웠던 거 이런 것들을 회상하게 하고 사진도 가져오게 하고, 제가 미국 작년 재작년 우리 학생들 4학년 데리고 워싱턴에 가서 미국 워싱턴에 가장 큰 병원을 실습을 갔다 왔어요. 거기 막 노인복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최상의 아름다운 그 시니어 타워를 갔는데 그 노인 환자들이 낙이 없지요. 외롭고 쓸쓸하고 너무 고독하지요. 근데 다 옆에 보면은 침상 옆에 앨범이 있어. 자기 가족들. 그리고 문 입구에다가도 누구 윤매호 이렇게 해놓고 자기 가족 사진 예쁜 거 있으면 그 문패 옆에다가 가족 사진도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붙여놓고, 그 그림 사진 추억들이 추억을 자꾸 이렇게 좋게 떠올리게 하기 위한 사진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환자들이 아주 좋지요. 기타 여러 가지 우리 넷마음 사랑병원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 가지 원예요법, 꽃꽂이랄지 만들기, 그림, 미술, 음악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탤런트가 있으면 아주 좋지요. 와서 악기를 좀 한번 바이올린을 킨다든지, 아니면 내가 음성을 노래를 잔잔하게 해서 이렇게 유행가도 괜찮고 환자가 좋아하는 거 꼭 찬송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CCM 이런 것들도 해주면 좋아요. 자원봉사자 꼭 가서 신체적인 지지만이 다가 아니야. 심리적으로 이렇게 이완될 수 있는 이완요법이 무궁무진하게, 막 웃음 치료도 어떤 때는 필요하지요. 우리 웃으면 어때요? 좋지요. 웃으면 복이 오고 웃음 치료도 그런 책들이 있어요. 말기 정말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게 웃음요법을 웃음 치료했을 때 암이 다 사라진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엔돌핀, 막 다이돌핀 이런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암이 퇴치되는 그런 그 책 논문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제 영적인 접근, 성경, 찬송, 기독교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했지만 그 대상자가 정말 가지고 있는 종교 안에서 또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것도 좋고, 내 자신을 얼마든지 사용해서 환자 옆에서
해주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통증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요법이 되겠어요. 근데 이 그림은 제가 예수병원 호스피스 강의견이 저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간호사 할 때 호주에 머시 시드니에 있는 머시 호스피스에 가서 제가 이제 연수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여기 뭐 의사, 약사, 뭐 간호사 이렇게 해서. 근데 이분이 80 넘어 보이잖아요. 거기 병원에 20명 치료받는 호스피스 센터예요. 센터인데 이분이 이렇게 다 모여요. 근데 그 센터 안에 데이케어 룸이 있어요. 지팡이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쩔룩쩔룩 오더니 이게 이제 그랜드 피아노에 딱 앉아서 피아노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멋지지요? 네. 근데 거기 환자들이 그 데이케어 강당에 다 와갖고 누워 있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고 누워 있고 음악 소리가 나오니까 환자들이 손가락으로 박자를 매기는 거야. 하고 1시간 동안 연주를 하고 그래요. 그 옆에는 개도 있어요. 개. 개가 막 저기 뭐야 춤추는 그 묘기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런 이완요법을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젊을 때 가정의학과 닥터였어요. 의사. 근데 이제 말 80대 이렇게 넘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오셔서 피아노 연주를 1시간씩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기 우리가 지금 뭔 노래 부르면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아리랑 아리요. 우리는 찬양 저기 노래 부르고 연주하고 환자분들은 옆에서 굉장히 이완돼 가지고 이렇게 데이케어 그래서 이렇게 쉬고 있고 그런 모습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증 관리할 때 우리가 항상 자세도 잘 교환해주고 통증 부위 올려주고 아까 이거는 한 번에 했던 것이 또 나왔어요. 여기 이제 예수병원에서 제가 호스피스 간호사 할 때 이제 말기 위암 환자분이에요. 생신이야. 그날 생신인데 아들, 딸, 며느리 막 대가족 다 모였어요. 여기도 침대, 이쪽도 침대, 여기 앞에도 침대. 근데 생신인데 지금 링겔 맞고 있잖아요. 이 안에 지금 몰핀이 섞어서 들어가고 있으니 집에 갈 수가 없어. 없는 상태하고 가족들이 다 왔어요. 한 차로. 여기 손주들만 지금 침대에 앉아있고 와이프 옆에 앉아있고 케이크 사오고 꽃다발 사오고 해서 아버지 축하드리고 있어요. 우리 이제 엠마오형 사랑병원도 하는 분들이 생신 낮이면은 병원에서도 이렇게 생일 파티 축하도 이렇게 해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가정에 갈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의 그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통증 때문에 이런 것들이 힘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심, 구통. 두 번째. 오심이 뭔지 아시죠? 속이 뭐예요? 토할 것 같이. 니은니은. 우리 사모님이 다 했죠? 오심, 구토가 대표적으로 이제 하는 분들이 많지요. 이제 대사가 잘 안 되고, 소매질이 안 맞고, 약물 작용, 또 암세포, 막 이런 것들이 장기를 뚫고, 막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계속 오심, 구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환자를 어떻게 둬야겠어요? 반드시 눕는 것보다 옆으로, 옆으로 누워야 그 음식물, 이런 거, 토물 이런 것들이 이게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옆으로 누워주고 구강 간호가 어때요? 꼭 필요하겠죠? 네. 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건 그림이지만 옆에다가 보면 거의 그냥 오심부터 심한 환자들은 깡통을 옆에다 그냥 놓고 살아요. 그래서 그냥 5분이 멀다 하게 토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20대, 30대 이거는 뭐 말기 호스피스 환자들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그 상태에. 그래서 이제 오심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해줄 것은 환자를 옆으로 좀 돌아눕히든지 앉힌다든지 구강 간호를 청결하게 입을 헹구고 양치할 수 있는 환자들은 하고 소음 냄새 이런 깜빡이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없도록 조용하게 편안하게 환경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아까처럼 좋은 음악이랄지 환자가 좀 이완이 될 수 있고 좋은 친구가 와서 해주고 음식은 소취할 수가 이때는 없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소량의 먹을 수 있을 때 소량의 음식, 개운한 음식, 뭐 크래커를 준다든지
시원한 무슨 파인애플을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개운한 음식을 해주면서 천천히 심호흡하게 하고 등을 위에서 밑으로 천천히 쓸어준다든지 환자를 꼭 한번 이렇게 지지해주고 안아주고 혼자가지고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하죠. 여기도 이제 제가 호스피스 간호사 예수병원에 있을 때 이분도 지금 유유인데 뭐 다 전이 됐어요. 전체 10도까지 다 전이 돼 있는 그 환자분이에요. 환자 말할 수가 없지요. 네, 그래서 지금 등을 내려주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이제 봉사자가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식사를 그래서 뭐예요? 오심부터 있으면서 밥을 점차 식욕이 떨어지지요. 밥 먹기가 어렵지요. 여러 가지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뭐 분해 밥 못 먹고 오신부터 하면은 이 많이 정말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분해 여러 가지 염증, 입이 헐고 배양 생기고 하이고 굉장히 힘들지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식욕 부진이 돼 있을 때 식전에는 좀 이렇게 바퀴 의자 휠체어 환자가 나갈 수 있으면 손잡고 나가고 손잡고 나가기 어려우면 휠체어로 이렇게 해서 조금 밥 사올 때는 어때요? 더 속이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피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퀴 의자로 운동도 좀 해주고 환자가 먹을 수 있을 때 소량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자분들 올 때는 막 색다른 거 김밥 싸가지고 환자 주려고 김밥 쌌다고 안 해요. 우리 막내 중에 소풍 가는데 김밥 쌌는데 우리 한우분 드실 수 있을까 하고 당근도 빨갛게 오이도 시금치 계란 빨갛게 하고 색깔이 막 혼색스럽게 해서 하나 잘게 썰어서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김밥 한 톨을 먹는 거야. 천천히 먹고 삼키고 나서 이 김밥 먹었다 소리를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봉사자분이 김밥 사가지고 그 김밥 한 톨 먹었는데 그건 먹었다는 그렇게 표현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환자가 먹고 싶어 하는 거, 먹고자 하는 것을 소량씩 주는 것이 필요하다. 식전에 이렇게 가볍게 에피타이저로 이렇게 해서 잘 먹는 것도 나 밥 못 먹겠어 그러면 밥 못 먹는데 어머니 저기다 치워버리고 안 주고 그렇게 식사하는 것은 며느리보다도 딸보다도 손주들이 더 잘하더라고. 할머니 밥 좀 챙겨드려 그러면 할머니 밥 먹게요. 누룽지 끓여와가지고 할머니 자 돌려봐 해서 이렇게 넣어줘. 그냥 꼭꼭 천천히 야 할머니 삼켰다. 얼마나 옆에서 피드백이 좋아요. 응? 할머니 막 하고 이렇게 한번 넘겼을 때는 막 박수 쳐주고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하나요? 네,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못하는 것을 한번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냥 칭찬, 격려, 엔커리지 해주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이제 따뜻한 음식, 또 이렇게 영양이 좀 높고 부드러운 음식, 여러 가지 젤리랄지 푸딩이랄지 그 대상자에게 맞는 거, 아이스크림이 좀 먹고 싶다든지 계란찜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쨌든 영양이 좀 들 수 있는 것을 드리면 좋겠죠. 절대 냄새 나면 밥차 저쪽에서 나오면 밥 먹어요 못 먹어요? 이미 밥 냄새에 질려갖고 환자가 더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아까 오신 속이 지금 편치 않다 하면은 이렇게 모시고 밖에 신선한 공기 좀 쐬고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자 아까 김밥 한 톨 이렇게 먹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환자가 드시고 싶은 것을 해드리면 되겠어요. 항상 하고 나서는 뭐예요? 무슨 간호? 구강간호. 구강을 청결하게 해야 환자가 입맛.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 안 하면 밥맛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정말 밥 먹기 싫은데 세수하고 양치 탁 하고 물 한 모금 먹고 나면 어때요? 이제 군침 돌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자의 그 입안은 항상 냄새 나지요. 오시면 구토가 심한데 그래서 냄새를 깔끔하게 제거해주고 약간의 에피타이저 신선한 거 조금 드리면서
환자가 드시고 싶어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뭐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입이 극도로 마르지요. 구강 건조. 그럴 때는 이제 수분 구강이 마르지 않게 너무 헐지 않게 해야 되겠지요. 분무기 같은 거 여기 보면 천냥마트에 가면 1,000원짜리 많잖아요 요즘. 그래서 천냥마트 내가 자원봉사자 하면서 막 환자한테 음료수 10,000원짜리 사갖고 가야지 그거 환자가 먹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분무기 하나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환자들의 그 구강이나 신체적으로 좀 편안하게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면 막 무궁무진하게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천냥마트 딱 들려서 1,000원짜리 분무기 하나 사가지고 와서 2개를 예를 들어서 산다. 하나는 환자 구강 간호에다 물에다 착착착 스프레이 이렇게 해주게 꺼지에다 이렇게 묻히게 스프레이 해주고 또 하나는 여기다 뭐 알코올이나 이 물 알코올 병원에 있으니까 섞어가지고 등 같은 거 이렇게 시원하게 뿌려주면서 등 마사지도 해주고 2,000원만 들으면 그냥 아주 그냥 그날 정말 환자에게 아주 좋은 질적인 서비스 사랑을 제공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해서 얼음 조각 구강 건조했을 때 찬 이온 음료 파인애플 뭐 냉동고에다 넣어놨다가 바삭하게 얼려서 이렇게 신선하게 제공하는 것. 항상 구강이 건조했을 때는 생리식염수가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1000cc에다가 집에서도 소금 1스푼 천일염 1스푼 해가지고 끓여서 한 2-3분 끓여서 식혀놓으면 훌륭한 이게 이제 생리식염수예요. 그래서 그 구강 간호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칫솔질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부드러운 칫솔, 면봉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곤란이 또 있지요. 그래서 숨쉬기 어려운 환자들 보면은 이제 산소줄이 들어가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숨이 막 쉬기 어려우면 환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겠지요. 내가 숨이 이러다가 멎지 않나. 그러니까 심호흡도 굉장히 쉽게 들여 마시면서 이렇게 내쉬게 하는 그런 것도 이제 권장하면서 자세가 중요해요. 환자가 반드시 누워있을 때는 숨쉬기가 더 어렵지요. 그러니까 30도에서 45도, 여기는 지금 거의 한 70도, 80도 이렇게 앉혔어요. 환자가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파울러시라는 분이 이렇게 체위를 환자 호흡곤란 있는 환자들을 항상 상지를 세워드리면 훨씬 숨쉬기가 좋다 해가지고 파울러시의 이름을 따서 파울러스 포지션, 파울러스 체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자원봉사 하면 의학 용어도 배울 수 있어요. 재밌죠? 네. 파울러스 체위를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산소 공급이 거의 우리 호스피스 환자들은 다 의사 선생님이 몇 미리 주라, 뭐 2리터 주라, 3리터 주라, 10까지 있어요. 호흡곤란 있다고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우리 마음 같아서 막 더 주고 싶어. 환자가 숨쉬기 좀 더 용이하게. 절대 함부로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환자가 그거는 또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의사 처방에 맞추어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침이 심한 경우는 이제 가습기를 틀어준다든지 대야에다 설식대에다 물을 해서 그 물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올 수 있도록 가습을 해주는 방법. 체위배 아주 좋은 반드시 환자가 누워있다기보다도 누워있는 환자들은 옆으로 그러다 보면 뭐예요? 욕창도 예방할 수 있겠죠? 숨쉬기도 훨씬 편하고. 자, 환자 누워있는데 이제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팔 우 아래가 겹쳐요? 안 겹쳐요? 안 겹치잖아요. 무엇이 받쳐줬어요? 벽에. 다리와 윗다리와 아랫다리가 겹치지 않게 뭐가 필요해요? 벽에나 이런 쿠션 담요. 그래서 발가락도 이렇게 등도 등받이 해주고 이렇게 하려 보면 적어도 몸에 베개가 몇 개가 필요해요? 5개, 6개 많을수록이 좋아요. 예,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압박에 눌리지 않게 팔과 팔이 이렇게 가슴에 밀착되거나 부딪히거나 그러면 더 피부 상태도 안 좋고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환자 자세를 딱 이렇게 벌려놓을 수 있게 다리도 다리 사이 벌려놓을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곤란 가래가 이렇게 많이 끈다 할 때는 이제 석션을 해요. 흡인을 병원에서
이렇게 하게 되고 뭐 가정용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석션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 배워요. 꼭 간호사 뭐 누구 요양보호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도 때로는 가정에서는 가족이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석션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실습할 때 또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래가 끓는 경우는 필요할 때는 석션도 해준다. 그런데 알코올이 심한 경우 이럴 때는 이제 물을 뭐 천천히 마시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에 심호흡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인후두를 좀 눌러주는데 눌러주는 것은 환자에게는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어요. 말기 환자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천천히 물을 따뜻한 물을 천천히 머금고 있다가 마시게 하고 흉부 분리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방법도 있고 전이 조절이 안 될 때는 이제 약물로 사용하기도 한다. 자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과거 예수병원에서 호스피스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여기 엠마오 사랑병원도 저기 지금 봉사자분들 다 봉사하시고 이렇게 권사님들 또 오셨어요. 너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천사들이 오셨다고 그래요. 환자들 그냥 가서 그냥 손, 팔, 다리, 막 허벅지 마사지 이렇게 매일같이 오시는 분도 계세요.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예수병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자원봉사하면은 자원봉사자들도 소진돼요, 안 돼요? 정말 소진이 돼요. 내가 정말 내 환자 방문해서 2번 보고 3번 보고 보았는데 어느 날 다음 주 와보니까 환자 돌아가셨어. 그럼 막 우울하고 환자가 어떻게 가셨나, 너무 고통받고 이렇게 가셨나, 가족의 그 심정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오래 쌓이면 스트레스가 쌓이면 안 되겠죠.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야유회를 가요. 그래서 이제 어디 50명이 차 2대 대절해가지고 갔어요. 뭐 여기 호스피스 의사, 정신과 이분은 내일 모레 김임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 여기 와서 강의도 해요. 지금 개업하셨어. 예수병원에 계실 때 다 여기 병원 목사님, 병원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막 같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한 50여 분하고 가서 구름다리에서 지금 사진 찍는 거예요. 여기는 저예요. 저 간호사. 갖고 50명이 다 못 찍으니까 3팀으로 나눠갖고 구름다리에서 3팀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이제 거기 가서 그동안 쌓인 그런 스트레스를 풀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아름다움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자연을 만끽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오는 아주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요. 그 다음에 이제 배변. 이제 아까 먹는 거 했으니까 이제 싸는 거 해야지. 자, 먹었으면 이제 식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변을 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변비가 대부분 많지요. 음식 많이 못 먹어. 물도 많이 섭취하기가 어려워. 운동 잘 못해. 침상에서 완전히 그냥 와상 상태로 이렇게 누워 계셔서 장기 침상 안정을 하고 모든 기능은 제대로 소화 기능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변비가 될 수 있고 설사는 또 뭐냐? 병원에 이제 있다 보면 약물 쓰지요. 그렇죠? 항생제도 쓰고 여러 가지 뭐 소화 약제를 다 쓰니까 그 약물로 인해서 또 음식이 또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제 환자가 심적으로 불안하고 여러 가지 치료에 그런 부작용을 내서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비 설사가 나타나지. 변비 할 때는 이제 일단은 수분을 조금 드실 수 있는 경우면은 이제 우리가 주사 링겔도 많지만 먹을 수 있는 환자들은 물을 좀 섭취하게 하고 식사도 아까 좀 부드럽게 그리고 이제 섬유질이 좀 있는 것을 하면서 운동도 좀 아까 바퀴 의자를 한다든지 침대에서라도 일어나 앉혀서 관절이라고 팔다리 하루 종일 정지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팔도 다리도 이렇게 관절을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해주는 거, 침상에 앉히는 거 너무 중요해요. 변비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변이 오른쪽 상행 결장에서 흥행 결장, 하행 결장. 그래서
변이 어떻게 나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 배에다가 손을 얹어드리면서 마사지. 우리도 마사지 하면 저는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잘 안 나올 때는 화장실에 가서 여기 막 마사지 오른쪽 여기 복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마사지 해드리면 아주 좋고, 그래도 이제 이런 다 방법을 적용했는데도 안 된다 하면 3일이 지나고 4일이 된다 하면 이제 우리가 완화제를 사용을 해요. 필요할 때는 이제 반장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또 이제 때로는 설사, 아까 설사도 있었죠? 설사 있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수분을 적극적으로 더 공급을 하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이제 병원에서는 링겔을 사용하기도 하죠. 설사하면 이제 욕창이 위험하지요. 계속 환자가 부동 자세에서 설사를 쭉쭉 하니까 피부도 망가지고 욕창이 생기게 돼요. 방광에 감염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변을 봤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회원물을 깨끗하게 물 티슈로만 이렇게 닦아주는 것은 깨끗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매일 그냥 습관적으로 보는 환자들은 이렇게도 하지만 항상 물수건으로 물티슈로 적용하고 물수건으로 깨끗하게 약간 중성 비누 약한 그 비누 사용해서 변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해줘야 피부도 깨끗하고 건조해지고 감염도 안 되고 보송보송하니 냄새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원물을 깨끗하게 해줘야 되겠어요. 때로는 이제 변이 너무 심할 때는 이게 변이 제거를 안 해주면 변이 속에서 오래 보이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어. 내복변이야. 썩어가지고 썩으면 뭐예요? 물로 나와. 근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냄새가 막 아주 독해. 예. 그거는 이제 설사가 아니라 설사한다고 또 착각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주사제 주면 안 되겠지요. 이럴 때는 그냥 반장이라고 해서 깔끔하게 다 부패된 그 변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이제 피할 자극적인 거, 유제품 이런 거, 기름진 거 이런 것은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그런 음식으로 줘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뇨가 좀 어려운 경우 있죠. 배뇨로 요실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실금, 요로 폐쇄돼서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스스로 내가 자연적으로 자연 배뇨할 수 있게 여기다가 관 삽입하면 어때요? 염증이 생기고 환자가 움직임이 어렵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있게 자주 해줘야 돼요. 환자가 누워 있으면 소변이 잘 나와요, 못 나와요? 안 나오지요. 항상 좌변기를 거기다가 환자가 누워서 보는 거고 앉아서 보는 거고 차이가 있겠죠? 앉아서 봐야 이게 방광에 정체된 소변이 남지 않고 잘 보죠. 그래서 이동식 변기가 있어요. 보셨죠? 이동식 변기 갖다가 환자가 가급적 앉아서 소변을 볼 수 있게 물소리를 내주게 한다든지 소변이 잘 안 나오면 그 회원물을 좀 이렇게 자극 마사지 주변 양쪽 그 사타구니 이렇게 대퇴부 여기 허벅지 이런 데를 조금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 이런 것도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조절이 안 된다 하면 이제 본용 관 삽입어잖아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래서 소변 주머니를 이제 착용을 하게 돼요. 소변 주머니 착용했을 때 소변 주머니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남성 같으면은 이게 이제 여기 페니스 여기가 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관이 한 15cm 이상 때로는 20cm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 방관이. 그러나 여성은 어때요? 요도가 짧아요. 3cm밖에 안 돼. 이게 여성은 한 4, 5cm 이 정도 삽관이 들어가 있고 남성 같으면 한 20cm 가까이 18, 막 20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여기다 이제 풍선을 만들죠. 용액을 수입하면은 풍선이 나타나서 이제 빠지지 않게 고정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소변줄 되게 다 거의 말기 환자분들은 소변을 이제 나중에는 못 보시니까 이 주머니를 착용하게 돼요. 이 주머니가 땅에 닿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요 병실에 있는 이 땅바닥에는 이제 세균 덩어리다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땅에서 이렇게 닿지 않게 땅에서 적어도 5cm 이상 10cm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소변 비울 때는 이렇게 소변통에다 해서 잘 비우고 여기를 알코올 솜으로 또 닦고 해서 딱 집에다 삽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환자가 이동 휠체어를 타러 간다. 이 환자 소변줄 꽂았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클램프 해놓고 딱 여기를 바늘 중간을 이제 막는 게 있어요. 여기 클램프 하는 장치가 그렇게 해서 이 주머니를 이동할 때는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유념을 해서 환자 다 활동을 시켜놓고 침상에 다시 원위치 가고 나서 뭘 불러야 돼? 아까 막은 거 잠금을 뭐예요? 열어 드려야 되겠죠?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 여성은 이렇게 조금 아까 한 3cm에서 5cm 사이 이렇게 요도가 짧아요. 남성은 이렇게 길고 이게 억지로 빠지면 안 되겠지요? 큰일 나죠? 이게 링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빠지면 요도 다 파열이 되니까 항상 이런 걸 줄이 당기지 않게 이렇게 해야 돼요. 수면, 낮에는 거의 환자들이 잠자는 환자도 많아요. 왜냐? 밤에 아까 수면 장애로 인해서 그러지요? 그래서 낮에는 조금만 잘 수 있게 너무 깊게 막 밤같이 숨을 쉬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낮에는 좀 활동을 좀 많이 권장하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야구나 활동, 잠 조금씩만 잘 수 있게. 책 이제 균형, 이거 불균형도 이게 횟수가 되면은 안 되죠. 아까 수분 섭취해서 좀 동맥 주사도 맞고 해서 변비도 없게 하고. 부종이 또 엄청 심하지요. 그래서 부종이 심한 환자들은 체위, 부종 부어있는 데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반드시 해줘야겠어요? 올려줘야 내 심장보다도 더 높게, 심장 부위보다 높게 해주는 거. 복수가 차기도 하고 그래요. 복수가 이제 심하게 사는 분들은 이뇨제로 약물도 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복수를 빼기도 하고 자세 아까 타울러스 포지션 세미 반 타울러 자위로 이렇게 해주는 거.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우리 지금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보다 더 심한 지금 하는 분도 계세요. 내 다리에 2배, 3배 이상 이렇게 부종이 또 있고 복수도 이렇게 많이 부어 있어서 이 복수 빼면은 막 2000cc, 3000cc 빼도 또 며칠 되면은 또 막 그렇게 돼요. 소화기 질환 환자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다리를 올려주자. 내 심장 부위보다도 이거는 이제 그림이지만 이렇게까지 못하지. 여기다 이제 쿠션 좀 편안하게 해서 해주고 붕대로 때로는 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감아서 여기 무릎까지 이상까지 이렇게 감아주었다 2시간, 3시간 있으면 또 풀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피부 문제 많이 생기죠. 땀도 많이 나고 실금 아까 요실금, 변실변 움직이지는 못하지요. 체위 변경도 잘 못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욕창이 노인 환자분들은 노인병원 가면 절반이 이상이 욕창을 달고 있어요. 이 욕창이 처음에는 뿔구스름해져가지고 콩알만하게 하는데 그대로 놓아주면 일주일 만에 이제 손바닥 절반만하게 돼요. 나중에는 손바닥만하게 한 2주, 3주 이렇게 되면은 뼈까지 보여. 뼈까지. 하고 막 거기에 부패해갖고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폐혈증에 빠져갖고 돌아가신 그 욕창 때문에 더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욕창은 예방이 너무 중요하고 신호 처음 거가 뿔구스름해졌다 하면 이거는 이제 빨리 위험 리스크야. 빨리 환자 체위 조절을 잘해서 거기가 눌리지 않게 부드럽게 마사지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피부 문제, 영양 상태도 극도로 약하니까 피부도 골격이 없지요. 근육이 피부 간호도 소홀하게 하면 더 심해지고. 그래서 욕창 예방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죠. 체위 변경 몇 시간마다? 2시간마다. 침상에서 절대 환자 이렇게 잡아다닌다고 끌면 돼요? 안 돼요. 피부는 그야말로 너무 애기 피부보다도 더 약해져요. 말기 환자, 노인 환자들은. 그래서 끌지 말고 공 굴리듯이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이쪽 저쪽 굴리고 같이 둘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들어서 하는 거, 이동하는 거. 피부는 항상 건조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형 부위는 아까 뭐 벽에 쿠션 좀 많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걸로 압박을 받지 않게 해주고, 마사지 주변 붉어진 피부는 마사지, 우리 손이 기가 막히는 손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두들겨주고 마사지 해주고 두들겨, 우리 얼굴 피부 마사지 저기 로션 바를 때 마사지 하듯이 그렇게 해드리면 돼요. 깨끗하게 환히 침상 멋이 막 그 각질 이런 것들이 막 부스러워 이거 떨어져 가지고 그런 침대 하고 있으면 이건 빵점이에요. 빵점. 환자 정말 일생에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매일같이 청결하게 씻겨주고 닦아주고 마사지 해주고 로션 발라주고 세변경 2시간마다 이렇게 해주면 욕창이 생길래야 이놈의 균이 욕창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주름 잡힌 침상이 막 구겨져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런 것들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자, 욕창이 어디에 많이 생기냐? 뼈 돌출된 부위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어디에요? 뒤통수 누르죠? 어깨 견갑골 누르죠? 팔 뒤꿈치 뼈가 이렇게 나오는데 엉덩이 둔부 제일로 누워있는 자세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 많이 생겨. 꼬리뼈, 천골, 미골, 그 다음에 이제 팔 뒤꿈치 이런 데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위를 뭐예요? 여기를 받쳐서 여기가 부딪히지 않게 해주고 옆으로 돌아놓아 주고 이렇게 해서 잘 해야 된다. 자, 욕창이 이게 4단계야. 이게 뼈까지 다 나왔어요. 이게 되면은 이제 이게 뭐 오래 안 걸리네요. 그냥 방치해 놓으면 한 달 만에 이렇게 들 수 있어요. 한 달도 이전에 이렇게 하니까 조그마한 콩알만한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받지 않게 해주고 아까 말씀한 대로 피부 건조하게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드레싱을 자주 해줘야죠. 뭐 제가 예수병원 재활병동 간호사 오래 했는데 수간호사하고 했는데 이런 욕창이 이 몸에 한 20개 있어요. 20개. 아까 뼈 돌출된 부위마다 욕창이 다 생기는 20대 청년이 왔어. 마비, 사지마비 옵니까? 여기 드레싱 하려면 막 40분, 50분 해야 돼요. 그러니 이거 하루에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이 드레싱은 데이 이브닝 나이트 하루 2번에서 3번 드레싱 해요. 드레싱. 제가 처음에 간호사 할 때 나이트를 나갔는데 이런 욕창 환자 청년이 왔어요. 근데 나이트도 드레싱을 해야 돼요. 간호사가 언제 의사 선생님이 와서 그 하루에 한 번 활동말동 하는데 의사 선생님도 바쁘니까 간호사들이 다 해요. 주실 때마다. 나이트 때 혼자 하면서 그 청년을 이거 드레싱 그 20군데 되는 데를 다 하니까 1시간 가까이 됐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청년은 너무 심해갖고 폐혈증으로 사망했어요. 사망했어. 이게 이제 욕창 예방이 안 되고 체리 조절이 안 되니까 방치되니까 그렇게 해서 병원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가려움증 많이 생기지요. 손톱을 좀 짧게 깎아주고 목욕도 이온수로 자주 해주고 신선한 온도 유지해주면서 장갑도 착용해주면 좋겠지요. 열이 또 이제 많이 나는 대부분 많이 나지요. 열 나는 환자니까 개별적인 간호가 중요한 거예요. 오한이 드는 환자는 어떻게 해요? 좀 따뜻하게 해줘야지요. 열이 나는 환자들은 좀 신선하게 공기 그래서 온도 조절하고 혼이불도 얇게 수분 많이 섭취하게 하면서 필요하면 이제 해열제 하게 되고 바람 땀이 많이 난다. 몸도 옷도 좀 통기성 있게 면류 이런 것들을 해주고 혼이불 뭐 이렇게 밍크 막 이런 거 나이롱 그런 거 사용하면 안 되겠지요. 약간 미온수로 부분적으로 파시알 목욕. 우리 이제 요양보호사님들이 아주 이건 잘하고 계세요, 다들. 그 다음에 이제 오한, 몸이 막 춥다? 추울 때는 아까 뭐예요? 좀 따뜻하게 보온해. 열이 비록 39도까지 올랐는데 막 환자가 벌벌 떨어. 이것은 뭐예요? 열이 더 지금 오르는 거예요. 오르기 위해서 떨리는 거야. 근데 39도인데 막 가서 알코올 마사지를 한다든지 거기다 막 냉 찜질을 해주면 환자가 오한인데
이건 죽지요, 죽어. 그러니까 오한이 사라질 때까지는 열이 조금 더 올릴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물 마시게 하고 좀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열이 왕창 오르면 이제 오한도 떨어지면서 조금 환자가 막 더워지고 이때 이제 시원한 물, 얼음물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마다 다 다른 거야. 어떤 정석이 없어. 이 환자는 뭐 열 많으니까 무조건 가서 냉찜질?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환자가 좀 편안한 정도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 이제 운동은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5개월, 6개월 되면 뭐 하지요? 확 뒤집지요? 뒤집고 그 다음 조금 있다 앉아요.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세우지요. 섰다 하고 나중에 한 발짝 걸으면 이게 이제 운동이 하는 과정이에요. 태어나서 영아기에서부터 일어나 돌아눕고 앉고 서는 것을 영아기 이렇게 훈련하잖아요. 근데 우리 환자들이 그렇게 못해요. 말기니까. 그리고 또 마비된 환자, 뇌경색, 뇌출혈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반신마비, 전신마비. 제가 재활병동 예수병원에서 10년, 11년 근무했어요. 마비 환자들만 그야말로 마비니까 밥도 못 먹어요. 전신마비라 손 하나 못 올려, 숨도 못 쉬어, 뭐 똥 오줌 나오는 감각 전혀 못해요. 그것도 다 해드려요. 먹여주고 숨 쉬는 것도 가서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이제 똥 싸는 거 여기 아니 운동이네. 똥 싸는 것도 아까 어느 쪽에서 마사지 하라고 했어요? 오른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왼쪽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마비됐으니까 항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브닝 책임간호사 할 때는 똥 빼는 박사야. 제가 똥 빼는 박사. 낮에 물리치료 작업치료하고 똥 쌀 시간도 없어. 이 환자들은 항문이 열려요? 안 열려. 마비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녁 먹고 한 2시간 있으면 이게 이제 바울, 장 운동이 활발하게 드는 때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손가락에다 바셀린 하나 딱 찍어서 장갑 끼죠. 끼고 바셀린 찍어서 항문에다 넣어서 노래를 해요. 이제 노래시켜. 뭐 사랑해 당신을 잔잔잔잔 그렇게 하면 이제 이완이 되지요. 저는 이제 뭐요? 둥글게 이제 노래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손이 천천히 마사지 하면은 이 손을 기가 막히게 이걸 감지를 해요. 관략근이 갖고 관략근이 쫙 열려요. 그래서 배 한번 지그시 눌러주면 이 청년들이 전신마비 다이빙 해갖고 전신마비가 됐어. 갖고 숨도 못 쉬고 밥도 못 먹어요. 그런데 막 요만한 순대가 한 줄은 쫙 나와요. 그러고 나서 또 심호흡 시키고 마사지 하면서 둥글게 아주 젠틀하게 해야지. 이거 저기 하니까 부드럽게 직장 항문 마사지 그렇게 하고 숨 한 번 푹 쉬게 하면서 복부 마사지 지그시 눌러주면 50cm 순대가 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많이 먹어. 청년들이니까 막 갖고 이틀에 한 번씩 장 운동 해줘요. 배변 빼줘요. 그러면 요만한 플라스틱 세수대야로 변이 하나 나와. 그러면 막 그 병실에 농촌의 향기가 다 가득한데 또 옆에 환자는 내일 또 할 환자예요. 그러니까 다 동병상련이야. 다 이해해요. 창문 좀 열어놓고. 갖고 그 냄새도 향기로운 냄새예요. 우리가 그냥 항상 그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어떤 간호사는 재활병도 거기 똥 못 싸는 환자들 막 이렇게 누워있고 막 숨도 못 쉬고 여기 기관지 뚫고 그런다 하는데 이런 환자들 옆에서 케어하면 정말 사랑이 서로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떤 사지마비 환자가 구분마비요. 나중에 한 7년 8년 병원에 왔어요. 나 똥 빼준 선생님이래요. 저는 기억도 안 나. 언제 저기 했는가. 근데 똥 빼준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똥 빼는 것은 누구나 다 우리가 교육받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준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해줘야 되겠죠. 운동. 일어나 앉고 누워있고 운동도 안 되고 이런 환자들. 자, 운동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여기 아까 뭐 했어? 애기 생각하면 되죠? 보라, 눕기, 일어나, 앉히기, 침대에 훑어 앉히기. 한계적으로 한 거예요.
어디 가야 돼. 조금 복도라도 휠체어 사용하는 거 알아야 되겠지요. 환자 옮길 때 90kg, 100kg도 저는 할 수 있어요. 기술로 하는 거야.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 환자를 들겠어요. 그래도 들어줘요. 들어줘.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워낙 환자가 아무것도 못하면 이제 옆에서 좀 보조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차차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절대 환자를 방치해서 그냥 그 자리에만 눕게 하면 안 되겠죠. 몸만 보여요. 환자 눈에는 천정만 보여요. 그러니까 더 치매가 빨리 오는 거예요. 아웃사이드, 밖으로 나가기, 복도로 나가서 운동시키고 서로 교감하고 대화하고 음악 들려주고 손잡아주고 서로 타치해주고 스킨십 해주고 이것이 우리 말기 환자에게도 꼭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머리 뭐 여기 감기잖아요. 어떻게라도 다 해요. 이런 뭐 병을 이용해서라도 하고 이게 파샬 침상에서 이렇게 하고 양치할 수 있고 그래서 전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먹고 마시고 싸고 잠자고 나 움직이고 가서 손 한번 내가 이게 관절 한번 해주는 거예요. 마비 환자, 이 말기 환자 손 들었다 내렸다 손가락 구부렸다 폈다 다리 들어 올렸다 내렸다 무릎 구부렸다 폈다 침대에 앉혔다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 케어할 때 아기 케어한다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아주 문제가 안 생기겠죠. 마지막 한번 이제 읽어 보죠. 생의 존중과 죽음의 과정을 병의의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보면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유지하자. 절대 신체적으로 환자가 불쾌하거나 불편하면 안 되겠죠? 네, 신체적으로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전인적인 돌봄이에요. 이게 전인은 간호예요. 그래서 집중적인 우리가 호스피스 케어. 이게 신체적으로 잘 이렇게 하면 심리적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환자 목욕시켜주는데 제가 그 서울 성모병원에 가서 1년간 교육을 받는데 그 병동 수강사가 목욕을 시켜요. 이제 요보사 선생님도 다 계시고 하지만 수강사가 같이 참여해서 목욕을 이렇게 컵뱃으로 침대에다가 이렇게 물을 해갖고 컵뱃 시켜주는데 물이 부르니까 코딱지가 나왔어. 부르니까 코딱지가 어때요? 홍알만해. 근데 그 수강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죄송해요. 이 코딱지를 빨리 발견을 했으면 숨쉬기가 좋았을 텐데 이제 목욕하니까 이렇게 콩알만한 코딱지가 나왔으니 얼마나 그동안 숨쉬기가 힘들었겠냐고 죄송하다고. 저는 감동이에요. 그런 거 보고 저도 배웠어요. 예, 이렇게 우리가 전신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주면서 신체적인 돌봄뿐만이 아니라 심리, 사회적, 영적 돌봄. 그 다음에 환자 옆에 또 누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가족. 그래서 가족을 좀 쉴 수 있게 하나자리라도 좀 가서 외출을 갔다 온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 아까 제가 호주 갔다고 했잖아요. 이게 저예요. 호주에 있는 게. 여기 우리 한 10명이 갔는데 이게 호주 그 머시 호스피스 원장 의사 선생님이에요. 여기도 사회복지사 하고 환자 20명인데 자원봉사자가 200명이야. 200명. 그래가지고 막 음료수 나르는 자원봉사자, 시드니 그 비치 모시고 가는 자원봉사자 막 사가지고 와서 너무 환자 20명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그랬어요. 나 죽을 때 열이 와야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도 그런 호스피스가 우리 엠마오 사랑병원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까 찬양 부르는 그 사진이었고 이게 이제 마지막 시슬리 썬더스 아시죠? 네, 이분이 현대 간 호스피스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간호사야. 저같이 간호사, 수술방 간호사도 하고 사회복지사도 했어. 말기 환자들이 너무너무 통증 때문에 시달려. 그럼 아까 통증 진통제 누가 처방해요? 의사가 해. 그러니까 자기가 그 통증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의대를 들어갔어. 30대 중반에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통증 그 조절 프린시플 원칙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현대 호스피스 창시자예요.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2년 전에. 그래서
너무 이 호스피스 환자들이 마지막 가는 동안 고통 없이 신체적으로, 심리, 사회적, 영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 현대 호스피스를 세웠던 분이에요. 그래서 완성, 여기에 영어로 써 있네요. Not doing, but being. 이게 뭔 말이냐? Not doing, 내가 가서 뭐 오늘 꼭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But being, 오로지 존재하는 것, 같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훌륭한 말을 했어요. 마지막 시슬리 썬더스의 말이에요. 똑같이 읽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상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증거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과 희망의 삶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고맙게 살아가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 어때요? 조금만 있어요. 무한해요. 무한해요. 종합병원, 예수병원, 전국대병원, 서울대병원 하고 의사들이 뭐예요? 이제 해볼 거 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어디로 가세요? 호스피스. 옛날에는 집으로 가세요. 그랬어요. 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할 게 무궁무진 많은 거예요. 처음 태어날 때보다도 비행기, 이륙이 중요해요. 착륙이 더 중요해요. 착륙이 더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삶을 정리할 때 삶의 질을 정말 높여서 편안하게 해서 전인적인 돌봄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겠지요? 네. 고맙습니다.